1945년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현대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큰 틀에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현대사를 올바로 알고 이해함으로써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면서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해방은 곧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좌우를 막론한 협력을 모색했지만 곧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으로 상황은 급변합니다. 미국은 남쪽에, 소련은 북쪽에 진주함으로써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둘로 갈라지게 되죠. 이때부터 외세가 만든 분단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1945년 남한은 미군정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정은 일제 식민지 관료들과 친일 세력을 그대로 등용해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죠. 이 시기엔 좌우 이념 갈등도 격화됩니다. 좌익 세력은 사회주의 통일 정부를 주장했고 우익은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했어요.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한반도는 서로 다른 두 정부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1947년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고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는 무력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주 4.3항쟁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주민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수많은 민간인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당했죠. 같은 해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제주 진압 명령에 반발하며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가폭력과 이념 탄압이 정당화되던 시대, 그 피해는 대부분 민간인에게 돌아갔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죠. 하지만 이는 북한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북한도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며 한반도는 완전히 분단됩니다. 이 시기는 외형적으로는 독립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분단이라는 이중적인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친일파 청산,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입니다. 하지만 친일파를 등용한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를 방해했고 결국 1949년 6월 6일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경찰이 특위를 습격하게 되고 이어 10월 4일 반민법이 폐지되면서 친일 청산은 무산됩니다. 그해 6월 26일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이 암살범 안두희에 의해 시해당합니다. 통일정부를 원했던 김구의 죽음은 그 희망마저 꺼트린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며 한국전쟁, 바로 6.25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초기에는 서울이 불과 사흘 만에 함락되고 국군과 민간인은 낙동강까지 밀리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개입, 그리고 중국의 인민군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이 됩니다. 3년간의 전쟁은 수많은 생명과 삶을 앗아갔고 한반도는 전 국토의 폐허와 함께 더 깊은 상처와 분단의 꼴을 남기게 됩니다. 1945년 해방부터 1950년 전쟁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나라를 되찾았지만 속으로는 외세와 이념에 휘둘리며 진정한 독립과 화해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일 청산은 실패했고 분단은 고착되었으며 전쟁은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죠. 이 시기의 역사는 우리의 현재를 만든 뿌리입니다. 잊지 않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후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